어렵죠. 그리고 진도도 빠르죠. 그래서 힘들 거예요. 한번 하셨던 분들한테는 적당한 속도가 될 거고요.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속도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에 스톱을 시켰어요. 진도를 스톱을 시켰는데 왜 진도를 스톱을 시켰냐면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잠깐 미안해. 잠깐만.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 하다가 이제 있던 애들도 이제 조금 컨디션이 난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들을 약간 스톱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했던 부분들, 오늘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은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릴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복수수 파트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복수수 파트에 대해서 했었고 잠깐 썸머리만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항식과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가 하나에 대해서 대단원이에요. 대단원이고 복수수서부터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대단원이고 그 뒤에 평면좌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대단원을 다시 제가 앞에 쭉 잠깐 복습을 해드릴 거야. Z라고 얘기를 했었고 Z는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그때 A하고 B에 대한 값들을 각각 실수로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거, I가 붙지 않은 것들을 실수 부분, I가 붙은 플러스 B라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불렀던 걸 얘기했었고, Z 바로 해서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했었고, 이렇게 허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만 뭐 한다? 뭐 한다고 얘기했지? 부호를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허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호를 바꿔주는 것들은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들을 했었고 Z 플러스 Z바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 2A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고 또는 Z 곱하기 Z바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해보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기 때문에 실수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Z에다가 마이너스 Z바를 빼게 되면은 EBI가 되기 때문에 허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B가 0이 되면 얘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B가 0이 아니게 되면 이런 것들을 순허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치? 그러면서 여기 있는 실수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된다? Z와 Z바가 같으면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켤레복수수 발을 씌운 것과 발을 씌우지 않는 것이 동일합니다 라는 걸로 했었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순허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순허수에 대한 특징은 뭐가 되는 거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등장을 한다 라는 걸로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켤레복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 외우라고 말씀드린 건 분명하게 외우셨어야 됩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대해서, 그리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에 대해서, 그리고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i의 제곱에 대해서, 그리고 루트 2에다가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대해서,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세제곱에 대해서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세제곱에 대해서 이거는 각각 정말 다 외우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이건 얼마가 되고요? 얼마야? 찾아보면 안 돼. 외웠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어차피 외워야 돼. 어차피 너네 중간고사 볼 때 이거 안 외우면요 답 없어요. 얼마?
2i가 되고 얘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i가 된다. 그래서 가운데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얘는 실수화를 시키고 얘도 실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실수화된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플러스 i가 돼서 위에 있는 분자에 대한 부호를 따라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여기 있는 것들은 얘를 외우면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얘는 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며, 여기 있는 값은 1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앞에 부호와 반대에 대한 부호들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 2, 3을 기억하셔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것들도 다 해서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외우시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들아. 실제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올해 우리 몇 년이니? 2022년이 너네가 고1 되는 해지? 그치? 2022 얼마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저걸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하고 비슷해 보이네 라는 걸로써 얘를 나눠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써도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얘는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022는 뭐가 돼? 3 곱하기 6, 7, 4가 되나?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 674제곱이 되는 거고, 위에 거는요 1에다가 674제곱이 되기 때문에 둘 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야 실제 내신에는. 근데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풀어요 이거 나오면 못 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워주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아시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거는, 제가 딱 단원마다 외워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뭐 여기서 마이너스 bi가 되고, 여기서 뭐 켈레복스의 성질에 대해서 뭐 z1 플러스 z2에 바 씌우면은 뭐 z1 플러스 z2에다가 바를 씌우면 이 값이 각각의 바를 씌워가지고 더하는 거 같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알겠지?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건 자세하게 복습해서 보시고 써머리만 해드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i에 대해서 순환성에 대한 것도 있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환성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다? i가 i의 1제곱이 i가 되고, i의 2제곱이 마이너스 1 되면 i의 3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제곱의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4개를 주기로써 반복된다 라는 게 순환성이라고도 우리가 밝히고 있으며, 또한 i 플러스 i 제곱에다가 i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i 4제곱처럼 연속된 1, 2, 3, 4 연속된 4개에 대한 숫자들을 더하게 되면은 0이 되거나 또는 또 다른 수로서 항상 규칙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2i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타트 라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97에다가 i의 97제곱 플러스 98에다가 i의 98 플러스 99에다가 i의 99제곱 플러스 100에다가 i의 100제곱이 되더라도 어차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위에 있는 값하고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죠? 순환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드렸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그지?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음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루트 a하고 루트 b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루트 a분의 루트 b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이렇게 되느냐? 둘 다 음수일 때 그렇게 된단다. 얘는 분모가 음수가 되면서 분자가 양수가 될 때 그렇게 된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경우를 제외하면 둘 중에 하나가 양수거나 둘 다 양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알던 식으로 된다고.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가 분모가 음수가 되고 분자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분모가 음수 분자가 음수 또는 분모가 양수 분자가 음수 또는 분모가 양수 분자가 양수가 되게 되면 똑같이 내가 아는 식으로서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 때문에 특별한 이러한 경우에 의해서만 얘는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들에 대한 예들도 다 적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우리가 했던 복소수의 전부입니다. 전부고요. 이 복소수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조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 이 복소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뭐였지?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차 방정식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얘를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돼 있었고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풀이가 첫 번째 대입이라는 풀이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인수분해라는 풀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곱근에 대한 풀이가 있을 것이며 네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근의 공식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 4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닌가요? 아니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대입이란 건 뭐가 어떨 때 대입한다는 얘기겠지? 근이 숫자 또는 뭐 문자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대입이라는 걸 해서 관련된 식을 찾을 수가 있으며 인수분해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인수분해의 값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근에 대해서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왼쪽에 나오는 요 2차식 자체가 a에다가 x-알파에 x-베타로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라는 기존으로 얘기해 드렸고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 제가 제곱근에 대해서 얘는 편례 근이라는 걸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으며 우리가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대한 하나의 근을 p 플러스 루트 q라고 얘기한다면은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p 플러스 qi라고 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을 p 마이너스 qi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켤레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개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무리수인 켤레근을 가질 때는 개수들이 유리수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복수수인 켤레근을 가질 때는 개수가 실수여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실수라는 보장이 없게 되면 ABC라는 게 실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켤레근을 가질 수 있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ABC라는 게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으면 켤레근을 반드시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드리면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루트 이퀄 0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2가 하나의 근인데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닌 1이라는 켤레근이 안 같습니다.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라는 얘기까지 드린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완전제곱식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는 얘기가 완전제곱식을 많이 잘 익혀두게 되면 뭐가 된다? 근의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암산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저번 시간 화요일에 했던 거예요. 오늘 5번 근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근의 공식이 중요한 거니까 뺀 거군요. 아니야 얘들아. 뭔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근의 공식까지는 할 수 있었어. 근의 공식 할 수 있었는데 너네가 너무 눈이 풀려가지고 제가 못한 거고 다섯 번째 근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근의 공식은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이 되면서 a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근을 찾고자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뭐냐면 근이야 근. 근을 찾는 건데
A냐 B냐 C가 뭐가 나와든 상관없이 이 개수들로만 가지고 우리가 X에 대한 값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근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근을 나타내는 공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쓰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애들이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가 되면서 C라는 거를 옆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요. 상상만 옮깁니다. 되게 중요한 행위야 이거. 나중에 너네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나중에 수원이나 수투가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근데 지금부터 그게 익숙하면 돼.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할 게 저는요 앞으로 우리가 수상을 하면서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딱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탁 잘 박혀있는 애들은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할 구조들에 대해서 잘 박혀있는 애들은 나중에 수원 수투 하면서도 굉장히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을 하는데 솔직히 10%가 채 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가는 친구들이. 그 때문에 엄청나게 오늘 많이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요즘, 제가 내가 그때 너네한테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유튜브 제가 좀 조회수에 좀 민감하긴 해요. 아니, 수입 창출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왜 민감하냐면, 복습을 하고 있는 실시간에 현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민감한데요. 그래도 한 번씩 너네가 조회수가 늘어날 때마다 제가 되게 되게 뿌듯해요. 정말로. 아, 잘 찍고 잘 복습하고 잘 하고 있구나. 나는 복습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뼈저리게 막 시릴 거예요. 난 안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지? 보세요. 알겠지, 얘들아? 아니, 표정이 싹 돌아가, 내 얘기다.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꼭 보세요.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행위가 뭐냐면 A로 나눠요. A분의 BX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도록 이렇게 나뉩니다. 나누고 나서 우리 여기에다가 맞춰줍니다. 뭘 맞춰주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2A분의 B의 제곱을 양쪽에 이렇게 더해요. 이거 중학교 3학년 거다. 그리고 나서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행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진짜 2차 방정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못 배운 거야. 반드시 해야 돼. 알겠지? 반드시. 필수로 해야 돼. 요만큼이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서. 그리고 오른쪽 거를 전개해서 통분해버리시면요. 통분까지는 없고 얘가 돼서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통분하시게 되면은 4a 제곱에다가요. 4a 곱하면 통분이 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럼 제곱을 없애게 되면은 x의 값은요. 플러스 2a분의 b가 되면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분자분모를 나눠 쓸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고 썼던 게 근의 공식인 거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표현해서 쭈르륵 쓸 줄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지? 모르냐? 표정들이 저런 게 있었어? 라는 표정들이 뭐지?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면 교과서 없어.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이건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x에 대한 개수가 짝수가 될 때 x에 대한 개수가 짝수가 될 때 짝수분의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가 a가 되면서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B'은요, B를 2로 나눈 거예요. 라고 해서 짝수근의 공식이 나온 학교가 있고 나오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짝수근의 공식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써요? 숫자가 좀 작거든요. 일단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고 4AC, AC에다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AC만 곱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지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게 중요하다면, 이게 중요하다면 고등수학에서 2차 방정식이 왜 나오겠니? 3학년 1학기 때 나왔는데 3학년 1학기에서 나온 2차 방정식의 주 목적은 뭐야? 2차 방정식 풀 수 있냐? 풀어볼래? 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고등수학에서 바라보는 2차 방정식은 뭐냐면 풀 수 있냐라는 건 3학년 때 했잖아. 이 식의 의도를 알아? 이 식의 의미를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게 고등수학의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물어볼게. 잘 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판별식이야. 판별식. 판별식인데요. 뭐 distinct라고 얘기를 하죠. 구별하다, 판별하다 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distinct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어떤 거를 판별식이라고 얘기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왜 판별식이 되는 거지? 이게 왜 판별식이야? 다시 물어볼게. 판별식의 뜻이 뭐야? 안 궁금해봤니? 여자같이? 이 판별식이 뭐야? 이런 걸 판별식이라고 해. 그걸 왜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라는 거 안 궁금해봤어? 이런 소극적인 인간들아. 좀 적극적으로 궁금해야지. 그리고 모르는 건 물어봐야지. 선생님 그걸 왜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판별식의 뜻 자체는 뭐냐면 근의 종류를 구별하는,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식인 거야. 근의 개수가 아니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야. 무조건 2개.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근이 없다라는 거 배웠는데 그게 포인트가 돼서 안 된다고. 근은 무조건 2개인데 내가 모르는 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근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것들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중근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판별식이 어디 있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값이란 말이야. 루트 안이 음수인 건 우리가 중학교 때 안 하거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앞에서 뭐? 복소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데 근의 종류가 판별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실수인 근이 되는 거고 얘는 허수인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실근인가요? 허근인가요?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0입니다. 얘를 판별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판별식을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0이 돼서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 중근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가 근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개수가 허수가 돼버리게 되면요, 개수가 허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얘도 판별식을 해보자고요.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은 마이너스 2i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래요. 그 앞에 게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뒤에 게 얼마가 돼요?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0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을 갖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x 마이너스 i의 제곱의 형태로. 됐어요? 따라서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실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의 개수 아니야. 근의 개수가 아니고 항상 두 개라는 근을 가져. 두 개라는 근을 갖는데 그게 실수인 근인지 허수인 근인지 또는 그 두 개의 근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해 주는 게 판별식인 거야. 혹시 그러면 너네 짝수 판별식도 배웠니? 왜 4분의 D라고 쓰는 줄 알아? 뭘 배운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판별식이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4ACG. 근데 짝수 판별식은 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2B'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2B'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D의 값은 2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제곱해주면 뭐가 되고 4B' 제곱이 되는 거니까 4로 묶어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며 4를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는 거야.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판별식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근의 공식의 중요도고, 근의 공식 자체는 중요도가 없어. 그건 중학교 때 끝난 거야. 두 번째 중요도는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이 되면서 a가 0이 아니래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 x에 대한 근을 찾았더니만 x에 대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 하나하고 그 다음 또 하나에 대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된대요.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근을 알파, 어떤 근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쓰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몇 가지인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것까지는 중학교 거다?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 배워야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고 책에 나올 거야. 알겠지?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외우라는 것만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드려서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외우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얘를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 뭐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거의 근이요. 얘와 얘입니다. 우리 아까 풀이의 두 번째에서 뭐였지? 인수분해에서 아하! 얘라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너네가 이걸 안 써.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 너네가 딱 쓸 때 이거까지 써 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와 판별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가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나서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어요. 따라서 중학교 때에서 추가가 된 내용은 뭐야? 허근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요거밖에 없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의미와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근의 공식에 대해서. 나 근의 공식 알아요. 쩔죠. 이거 아니라고. 알겠죠? 네이처공식 쓸 수 있는데 뭘. 이게 아니야. 거기에서 의미를 갖는 게.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되는데 a가 0이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겠죠. 안 썼으면 빨리 쓰세요. 빨리. 좀 기다려 드릴게요. 됐어요? 볼게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놓치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써드리지 않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써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리면은 안 써드리는 건 안 나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써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라도 내 스스로 제외를 시키고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형태로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들이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두근의 차가 P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물론 저는 지금 다 문자로 쓰고 있어요. 문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숫자로서 바꿔줄까요? 숫자로? 숫자로 바꿔주지 뭐. 이렇게. 숫자로 바꿔줄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10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근의 차가 P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근의 차가 P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근은 알파라고 두시고 또 하나의 근은 알파 플러스 P가 됩니다. 라고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시는 거야. 뭘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P라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며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P라는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식을 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두근의 비가 P 대 Q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알파, 베타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을 또 하나의 근을 이렇게 왔으니까 PK와 QK라고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PK하고 QK라고 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PK 플러스 QK라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며 PK와 그 다음에 QK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P, Q가 됩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잘 봐. PK, QK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가 양수면 또 하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럼 가장 먼저 위에 건지 아래 건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될까? 가를 수 있는 거는 두근의 곱이 되는 거야. PK하고 QK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되는지 또는 PK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QK라는 값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지 두 근에 대한 부호가 다를 경우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경우를 따져서 우리가 그런 걸로써 위에 게 왔는지 아래 게 왔는지를 갈라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가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면 안 돼. 혼돈이 오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렇게 놓고 문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런 형태로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되셨죠? 좀 어려운 걸로 나갈 거예요. 잘 보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2차 방정식에 대한 작성이에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야.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되는데 0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나는요, 얘야.
여기 있는 요만큼을 가지고요. x에 관한 식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fx라는 건 1단원 할 때부터 얘기했다. x에 관한 식이라고. 그럼 결론은 fx 이퀄 0이 되게끔 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되니? 헷갈려? 잘 봐.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했잖아. 근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그럼 헷갈려? 그러면 F가 될 거고 A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B에다가 이렇게 C 이퀄 0이 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얘가 X 값에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지. 맞아? 여기는 X 값에 들어갔을 때 성립하게끔 하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얘가 X 값에 들어가면 F 알파가 되고 F 베타가 되는데 그 두 개가 0이 된다는 결론인 거야.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얘를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X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X가 되게 되면 얘를 X에 넣어주면 F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다 뭘 해주면 돼?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X 자리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더라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져서 뭐가 되는 거지? F알파가 0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어.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근에다가 2배를 해보려고. 그러면 2알파와 2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A에다가 B에다가 C. X자리에 2알파라는 걸 2베타라는 걸 대입해도 이러한 식으로 나와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면 될까? X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때 알파만 남아야 돼. 그럼 뭐가 되면 돼? 2분의 알파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2분의 x가 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x와 2분의 x를 대입해주면 식은 변화가 없는 거야. 물론 이걸 전개하면 식의 모양이 기존 모양과 좀 달라지겠지. 좀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까? 3알파 마이너스 1과 3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써놓으시고 X자리에 얘와 얘를 대입했을 때 알파와 베타만 남기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될까? 3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렵다니까? 헷갈린다 했잖아. 하나만 더. 2분의 나 지금 왜 계속 하는 건지 아니? 익숙해지시라고. x 플러스 3 하고 2분의 베타 플러스 3을 인수로 갔는데 얘를 근으로 갔는데
이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틀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시고 X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도 똑같이 알파하고 베타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몇 배를 해줄까? 2배를 해주고 그리고 2배를 하면 얘가 없어질 것이고 알파 플러스 3만 남는 거니까 빼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마찬가지 2x-3 그리고 2x-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네가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야. 그때 보셔야 돼.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그렇다면이 있잖아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데요 라고 얘기했어. 역수야 이번엔. 그럼 마찬가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있는데요. A에다가 이렇게 제곱에다가 B에다가 이렇게 있고 플러스 C 이퀄 0에 대해서 뭐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역수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얘는 좀 특별하니까 전개부터 좀 해보려고. 전개하면 뭐가 되지? x제곱분의 a에다가 플러스 x분의 b가 되면서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식이 될 거야. 되니? 그럼 양쪽에 x제곱을 곱해주시게 되면 따라서 뭐가 된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퀄 0이 돼서 1차 항은 그대로 있대 2차 항의 계수와 상수항이 반대로 뒤집히는 모양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fx 이퀄 0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f의 2x-1 이퀄 0에 대한 근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 얼마가 되면 될까? 얘가 x에 들어가고 얘가 x에 들어갈 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x에 들어갈 때 또는 이 값이 x에 들어갈 때 f알파 또는 f베타의 형태로 나와야 돼. 어떤 게 x에 들어갈 때 나올까?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건 죄악이야. 이 값이 x에 들어갔을 때 알파만 남아야 된다고. 그럼 어떠한 형태의 근이 될까?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알면서 난 아는데 그냥 귀찮아 대답 안 할래. 너 시험 때 틀릴 거야. 이러한 형태가 x에 들어가게 되면 2배를 했을 때 없어질 것이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져서 알파만 남을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2분의 베타 플러스 1로서 얘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어려워? 야, 그게 쉬울 줄 알았냐? 고등학교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가 쉬울 줄 알았어? 그럴 거 했으면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걸 왜 얘기하고 있겠냐? 보자. 얘가 x자리에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써놔. f의 2알파 플러스 1 이퀄 0과 f의 2베타 플러스 1 이퀄 0을 만족하며 이러한 관계식처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x자리에 들어갔을 때 얘가 x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관계식의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근은 뭐가 될까? 뭐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형태가 나올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을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될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x라는 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밑에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을 뺐을 때의 결과가 얘가 돼야 돼. 그럼 뭐가 되면 돼? 6알파 플러스 나 혼자 떠들고 같은 느낌인 거지? 이러한 형태가 근이 된다는 얘기야.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나온다고. 앞에서 근 열심히 구해봐. 뭐 할 거야? 이거 근 직접 구하라는 얘기일까? 아니란 얘기야. 이거 근 구하세요. 구해가지고요. 거기에 1 더하세요. 2배 하세요. 3배에서 1 빼주시고요. 3을 더해서 2를 나누세요. 그런 근을 뭘까요? 이게 아니라고. 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뭔지 모르는데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없으셔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제가 한 것 같아요. 그죠? 2차 방정식 작성까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뭔가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3, 4차 방정식인가? 그게 아니고요. 아니야. 3, 4차 방정식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조금 진도 시간을 좀 길게 잡을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은 뭐냐면 여러 형태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아마 너네가 여기 있는 파트들을 가장 먼저 2차 방정식 파트를 딱 보면서 가장 먼저 접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뺀 거야. 되게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해가 특수한 해를 갖는 방정식이야. 원래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여야 하고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여야 하며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가 돼야 되는데 특수한 해를 갖는데요. 특수하게. 다시 얘기하면요. AX가 B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X가 B가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얘는 해가 뭐야? X가 뭐가 되면 돼? 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해로서 우리가 하나의 해를 갖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기본적인 X는 A분의 B라는 해를 갖는다는 형태 자체는 너 마음속으로 벌써 A가 0이 아니라는 기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A가 0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A가 0이 돼버리게 되면요. 0 곱하기 x가 b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럼 x에 무엇을 넣던지 간에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야, x에 뭐를 넣던지 간에 여기 있는 0 곱하기 x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잖아. 따라서 우리가 b라는 값이 0이 될 때와 b라는 값이 0이 안 될 때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0 곱하기 x가 0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얘는 0 곱하기 x가 b가 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 값을 만족하는 x에 대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며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뭐가 된다는 얘기지?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2차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도 잘 보셔야 돼.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만약에 A가 0이 아니래요. A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해가 2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무조건 2개입니다. B가 0이든 뭐든 C가 0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값이 0이 돼버리는 순간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A라는 값이 0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는 얘기지? 없어진다는 결론이 될 것이며 따라서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또 나뉠 거란 얘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앞에 게 없으면 위에 거랑 별다를 게 없어. 위에 거랑. 그럼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에 대한 값은 뭐가 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야. 그럼 마찬가지 c가 0일 때하고 c가 0이 아닐 때로 갈라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 되게 되면 0 곱하기 x제곱에다가 플러스 0 곱하기 x에다가 플러스 0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을 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 마찬가지 얘는 0 곱하기 x제곱에다가 플러스 0 곱하기 x가 되는데 얘가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면은 c가 0이 아니라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부르며 얘는 해를 찾아야 되는데 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라고 해서 불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아서 정할 수가 없고 불능이라는 단어는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로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절대값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인데요. 이 절대값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값 A가 B가 됩니다 라는 얘기로서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사용을 하지?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은 기준으로서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며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사용을 합니다 라고 배웠던 게 절대값이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오면 얘는 그냥 x 자리에 2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인 걸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되지? 마찬가지 동일하게 얘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왜요? 왜냐하면 절대값 x제곱은 x제곱과 동일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는 나누셔야 되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x가 양수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될 거고 x가 음수가 될 때에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될 거기 때문에 근이 이렇게 될 거고 근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 중에서 양수인 근과 그 중에서 음수인 근만을 택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뭐야?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서 얘기를 할 것이며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될 거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그대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될 거며 x가 1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얘는 얼마 되냐?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된다는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어떤 식하고 뭐 얼마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1보다 큰 것을 골라주시고 1보다 작은 값을 골라주셔서 나머지를 지우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절대값은 뭐야?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나눈다야.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세 번째, 얘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바로 뭐냐면 가우스 기호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얘를 벗어난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만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가우스 기호라는 게 어떤 기호냐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꺾인 거를 사용하든지 뭐 동그라미를 사용하든지 그거는 문제마다 다를 수 있어. 이게 가우스 기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이 항상 문제는 나와 있을 테니 반드시 그걸 보고 가우스 기호라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면은 아, 가우스 기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계속 나와, 수능 때까지. 근데 이 기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이번 단어는 가우스 기호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해놓을 때 제대로 해놔야 돼. 잘 봐.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했어.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 여기 있는 이 말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포커스가 되는 단어가 뭘까? 정수라는 거야. 그 얘기는 결론은 무조건 정수야.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나오는 값은 무조건 정수가 돼야 되고, 넘지 않는다는 얘기도 우리가 중요한 포커스에 대한 단어로서 보실 수 있겠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2.1입니다 라고 했어. 2.1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가우스 3입니다 라고 했어. 3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넘지 않다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넘지 않는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겠지? 따라서 우리가 안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마이너스 0.5입니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5야. 그럼 0.5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최고로 큰 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수직선만 딱 그려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0.5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 이거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2.1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3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나? 그럼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걸 나가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그럼 가우스 x라는 게 결론적으로 n이라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 정수 값으로만 나오겠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우스 x가 n이라는 정수에 대한 값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x를 유추할 때 x에 대한 여기 봐야지,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봐. x에 대한 값을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n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x라는 거는요, n에다가 알파만큼을 더해준 거예요. 알파가 뭔데? 알파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수예요 라고 해서 소수점을 없애주는 행위로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을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근이 나옵니까?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야. 봐봐. 가우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그대로 하시게 되면 가우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 가우스 x를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 있는 가우스 x라는 값이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또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되며,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근데 잘 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이 가우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나왔다. 그럼 선생님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으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는 이 값은 뭐가 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만족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 가우스 x의 결과물은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1인 것들을 매칭시켜 놓으면은 뭐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 이렇게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예요. 단원명이 없어요.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관계라는 거는 단원명이 없는데, 몇 차 방정식이든 몇 차 함수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너네가 이제 수원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지수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또 로그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삼각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고등수학 하이에 가시면 유리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무리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되게 다양한 함수들을 배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방정식과 함수를 연관져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 거야.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연관성. 그럼 잘 봐야 돼. 각각의 단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라. 다시. 각각의 단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단원의 주 목적은 뭐야? 근과 해를 찾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야. 근을 찾으면 돼. 이거 만족하냐? 만족하면 그거 만족한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한 거야. 함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함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의미야. 함수는요, 나오면 모든 함수에 대한 식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 왜? 얘는 근과 해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fx equal 0이 되기 때문에 이 등호를 만족하게끔 하는 x의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함수는요, x에 관한 식에다가 y라는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y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x의 값이 얼마가 될 때 y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 변하겠지. 따라서 방정식에서는 참이 되는 것들을 근과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함수에서는 근과 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x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똑같아. 방정식의 뜻은 뭐가 되는 거야? x,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며, 참이 되고자 하는 x 값을 근과 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근과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근데 함수는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하나씩 결정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게 없어. x가 들어가면 그거에서 나오는 y값, x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y값을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 점이 모이면 뭐가 되지? 선이 되지. 그 선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잘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도대체 방정식과 함수는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떠한 관계성이 있냐면,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방정식에서 중요한 방정식의 근과 해를 뭐를 이용하여?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게 주 목적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뭘 찾을 수 있다? 근과 해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야. 얘가 안 되면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가 정말 많이 계속 힘들어집니다. 거꾸로 생각할게요. 얘가 잘 되면, 이 내용들이 잘 되게 되면 앞으로 있는 고등사학에 대해서 너네가 배워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아시면 이거대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알겠죠? 근데 이걸 처음 했느냐? 아니에요.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했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라는 걸 배워. 1차 함수라는 걸 배울 때 두 직선의 교점의 의미가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야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거를 다른 방정식으로도 바꿔보겠다는 얘기야. 봐, 가장 기본적인 관계야.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y 콜 마이너스, 왜 이래? 왜 이렇게 더러운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그냥 더러운 걸로 하자.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이야. 됐지? 그리고 또 하나의 방정식을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게끔. 그럼 얘는 y 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이 될 거야. 요 두 개의 방정식을 보자니 뭐가 된다는 얘기고,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교점에 대한 뜻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3분의 1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6을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과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돼서 7x의 값이 얼마가 되냐? 12가 되고 따라서 x의 값이 얼마가 된다? 7분의 12가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럼 7분의 1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 y에 대한 값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y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이 교점에 대한 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7분의 12, 7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야. 야, 여기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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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무한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나온 게 이 그래프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에서 무수히 많이 모여서 나온 그래프가 이 그래프라고. 근데 그 중에 요 특별한 점 하나가 x값과 y값이 똑같은 값인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잘 봐. 이차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차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여기가 y가 있고 얘가 요렇게 x가 있대. 근데 이차함수가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지나고 있대. 여기를 y 콜 fx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도 직선일 거 아니냐? 그치? 이 직선을 뭐라고 읽지 우리는? x축이라고 읽지. 그 x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생각해봐. 야,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뭘까? 이 점 얼마야? 0,0. 봐. 이 점 얼마야? 0,0. 이 점 얼마야? 1,0. 이 점 얼마야? 2,0. 이 점 얼마야? 3,0.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야? y라는 좌표가 0일 때인 거야. 됐어? y라는 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노란색과 여기에 있는 요 하얀 색깔을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연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연립을 했을 때 요 두 개의 만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연립을 하게 되면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fx 이퀄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며, 뭘로 바뀌었지? 방정식으로 바뀌었지. 그거에 대한 해가 몇 개 존재하는 거야? 2개 존재함으로써 판별식이 서로 다릅니다 라는 형태로 썼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x좌표에 이렇게 접했다? 그러면 근을 갖고 있긴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fx 이퀄 0이라는 관계식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같은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왜? 오직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따라서 서로 같은 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번에 x축하고 만나질 않아. 그럼 동일하게 fx라는 거하고 여기 있는 x축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라는 실수인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올 때와 1개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구별할 수 있다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되면은 좀 더 심하다는 내용으로 해보도록 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답이 안 나온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거라. 나는 나중에는 이렇게 문제 풀 거다 라는 얘기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잠시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 아주 잠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니? 안 배웠니? 배우지 않았니? 얼마 안 됐어. 너네 그 정도 기억력이면 좀 심각한 거야. 2차 함수는 우리가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지?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된다는 사실은 배우지 않았니? 안 배웠니? 배웠지? 그래. 깜짝 놀랐네.
이러한 곡선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포물선. 신기한 거니? 아닌데, 신기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인 거라서?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며, 포물선은 이렇게 뭐가 존재하고,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걸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니? 축의 방정식이 뭐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 이 정도는. 왜 축의 방정식이 저거예요? 시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뭐 이렇게 기말고사 어떻게 지나간 거야? 도대체.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야?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y콜 얘를 뭐 하는 거지?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a로 묶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 x가 되면서 플러스 c가 되고 여기에서 얼마를 더하고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을 빼가지고 얘가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면서 뒤에는 셜라셜라 꼭지점에 잡히 외우는 바보야. 알겠지? 절대 외우지 마. 쓸모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축의 방정식은 중요합니다. 얘가 0이 되는 값. 그래서 아까 제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해 드린 거예요. 그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선 A를 나눴지만 이 과정에서 A를 묶는다의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은 반드시 몰랐던 사람들이라면 외워두세요. 알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알겠죠? 반드시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중학교 안 나온 거 알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폭이라고 얘기합니다. 폭. 폭을 구하세요. 문제 본 적 있니?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죠? 폭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폭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그건 나오죠.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은 좁아지고요. 절대값 A가 작아질수록 작으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폭은 넓어집니다. 라는 거를 배우긴 하죠. 넓어진다. 됐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잘 보셔야 돼. 축에 대해서는 좌우 대칭이 됩니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정도 나도 알죠. 써먹지를 못하면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또한 이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며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며 이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거야. 얘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됐니? 그럼 잘 보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봤을 때 3학년이 이렇게 있고 좀 불안한데 아래로 블록일 때라고 얘기하고 위로 블록일 때라고 얘기해. 그럼 너네 또 이런 생각은 안 해봤겠네.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야. 그럼 오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 오목 블록 하잖아. 그럼 아래로 오목하고요. 위로 오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똑같아. 상관없어. 다만 위로 블록하다는 것은 아래로 오목하다는 얘기와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는 위로 오목하다는 얘기와 상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안 쓰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봤을 때 아래로 블록한 것은요 최대값을 갖니 최소값을 갖니?
말을 물어볼 때, 잘 봐. 라는 말을 물어볼 때, 너네가 집중하고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는 무슨 값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X값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 Y값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 Y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X축을 너네 나를 기준으로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봐. X축에 있는 선을 보게 되면 X축을 기준으로서 X값이 크다, 작다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커지니, 왼쪽으로 가면 커지니,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됐어? Y값들은, 여기가 Y축이야. Y값들은 위로 가면 커지니, 아래로 가면 커지니, 위로 가면 커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점이 있는데, 하나의 점이 여기 있고, 하나의 점이 여기 있대. 됐지? 그럼 이 점이 크니, 이 점이 크니? A가 커요, B가 커요? 라고 물어볼 때는 X값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Y값을 기준으로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는 걸 짚어내셔야 되며, X값을 기준으로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둘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택하며, Y값을 기준으로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위에 있는 값을 택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잘 봐. 잘 봐. 이러한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만든 걸 이렇게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한다고 했어.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슨 값이라고? Y값이라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Y값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커지니, 아래로 내려가면 커지니? 올라가면 커지는 거야. 맞아? 아래로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 중에서 쭈르르르르르르르 있을 거라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얘가 되는 거겠지. 위로 블록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며, 여기 있는 값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셨나? 요 최대 최소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다시 정리할 거야.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정리할 거야. 그때 됐을 때 하면 되고,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좀 잘해보자. 얘야, 요렇게 X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난대.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의 점이 알파고 여기서 만나는 하나의 점이 베타란다. 그럼 이 그래프는 최대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가질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X축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얘는 최대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가질까? 최대값을 가질까? 왜? 가장 높이 있는 값, 가장 아래에 있는 값.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가 존재할 것이며 축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됐을까? 축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에 그대로 지어가면서 요만큼이 뭐라고? 대칭이라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라고? 대칭이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X값은 뭐가 되면 될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간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최소값과 여기 있는 최대값은 뭐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 X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자 최소값이 되겠지. 예를 들어보자. fx가 있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물러계세요. 이 점수가 막히면 안 돼. 그럼 얘는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얘를 x-1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라고 흐뭇하게 웃고 계시면 마음이 아프단 얘기야. 되겠니? 굉장히 많이 아픈 거야. 틀렸습니까? 아니야. 넌 딱 3학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x축이 뭔데? y = 0 아니겠니? 그럼 이 값에 0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값이 뭐야? 0과 2가 되지 않겠냐? 그럼 그 가운데서 뭘 가질 거라고?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럼 그 값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1,-1일 거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최소값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너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야. 봐. 2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조금 많이 심화된 걸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문제도 풀었을 거라고. 잘 봐. 가격을 1,000원짜리가 있는데 10x만큼 올리면 개수는 500개를 팔고 있는데 2x만큼 떨어집니다. 매출의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올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봤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풀지? 1000에다가 뭐? 가격을 이만큼 올리면 개수는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총 매출액이 되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3학년 이렇게 그 모든 책을 다 찾아봐. 이렇게 풀었을 때 너희가 푼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쉬워. 그러면 잘 봐. 이 함수는 최고,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전개하지 말고 최고 값을 구할 거야. 전개를 하게 되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 음수니?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됐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딱 위로 블록이 될 거라고. 됐니?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거야. 이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자 하는 거야. 얼마지? 마이너스 100과 얼마지? 꺼지고? 이거 얼마야? 250이 되겠지. 됐어? 최대값 어디서 등장하겠니? 얘의 중간에서 등장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얼마에서 등장하면 되는 거야? 75일 때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x값은 75로 픽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애들이 푸는 과정은 어떻게 푸는 거지? 마이너스 20x 제곱에다가 5000에다가 2000인데 정말 플러스 3000x다. 플러스 50만이야. 마이너스 20을 없고 인수분을 하는데 저 얘기를 이렇게 찾는다고. 언제 이렇게 계산을 쓸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함수에 대해서 연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찾으면 우리가 매출액도 최대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대치 못 찾잖아요. 왜? x를 70을 여기라고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끝나는 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x축하고 안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얘야 좀 볼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얘는 니네가 머릿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잘 봐. 니네가 머릿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가 되니?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형태가 되지 않니? 그럼 얘를 그려주면 실제로 x축하고는 안 맞나? 이렇게. 왜? 여기 있는 꼭지점이 얼마? 1,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그럼 이거 우스잖아요. 머리를 좀 굴려봐. 응? 머리를 굴려봐. 아, 나는 어떨 때 쓰이고 어떨 때 안 쓰이는 거 안 한다. 얘는 y 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이거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이동한 그래프 아닐까? 이렇게 된 그래프를 y 콜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얘기한다면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돼서 얘가 y 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얼만큼? 3만큼 이동한 거라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아, 결론은 여기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뭘 구하셔서 최소값을 구하셔서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니까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끝나겠네. x축하고 무조건 만나게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50이랍니다.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는데 너무나 많잖아요. 얘야. 얘를 달리 생각하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y축을 얼마큼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0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여기에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빼기 50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최소값은 어떻게 찾지? x로 묶어서 x-1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과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그 두 개의 절반이 되는 값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가질 거야. x라는 값이. 그 x를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 값을 마이너스 50만큼만 내려주시면 그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든 x축과 만나게끔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 바꾸신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뭘 이용하여?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대칭성을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내시는 거지.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뜻인지 알겠니? 정신 차려.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 이러한 이론적으로 간다면 하나 더 갈 거야. 나 안 적었는데 괜찮아. 이건 집에 가서 천천히 정리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정리해야 돼. 누구 뒤따르듯이 미친 듯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이거와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x축이라는 값이 y 이퀄 뭐라 얘기했지? 0이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이거의 근의 개수가 x축과의 교점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판별식이라는 걸 다이렉트로 써버렸지 않니? 근데 한 단계 더 가보면 이런 얘기다. x축과 무조건 만나게 바꿀 수가 있어. 왜? 얘를 넘기면 되거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가 마이너스 c
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걸로써 바꿀 수가 있고,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게 되면 y = ax제곱 플러스 bx와 y = -c 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냥 판별식 쓸래요. 문제를 못 푼다고. 문제를 못 푸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 0이 있는데 얘가 두 근을 갖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 판별식 쓰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얘를 상수함을 넘겨주시라고. 이렇게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얘는 이 x로 묶어서 x-2가 되기 때문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0하고 2에서 만나.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최소값이 얼마일 때 존재하며 1일 때 존재하며,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라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k라는 그래프는 y = -k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몇 개에서 만나니? 두 개에서 만나네. 점점점 내려와서 여기도 두 개에서 만나네. 점점점 내려와도 두 개에서 만나네. 여기까지 딱 내려왔을 때 몇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보다 더 내려가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되냐? 그러면 k 값이 여기서 -k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 또는 두 개에서 만나겠지. 다시 -k가 2보다 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며, -k가 -2가 되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k가 -2보다 작게 되면 0개라는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야.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어. 두 근이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그러면 얘를 뜻한다는 얘기지. 오늘 판별식 하면 쉽잖아요. 잘 봐라. 바꿔볼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서로 다른 부호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축이 있을 거 아니냐? 만나는 점을 볼까? 여기는 x축하고 만난 점이 양수고, 여기는 x축하고 만난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여기도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양수고, 여기도 음수가 되겠지. 왜? y축 기준으로서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잖아. 근데 이렇게 만나도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거는 양수고 여기서도 만나는 것도 양수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뭘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보다 커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k라는 값이 0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 하나의 그래프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래프 해석만을 가지고. 따라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야.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중에 수투 가면 3, 4차 함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엄청나게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건조 집중해. 됐어요? 그럼 봐. 마지막 하나 더.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야. 이 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하재요.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서도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고 여기서도 y 이퀄 mx 플러스 n이 될 거고 y 이퀄 여기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y 이퀄 mx 플러스 n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어보자. 여긴 교점이 몇 개니? 2개네. 여긴 교점이 몇 개니? 1개네. 여긴 교점이 없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연립해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이 돼서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에다가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퀄 0이 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풀면 돼. 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야? 한 단계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얘를 넘겨서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에다가 x가 n-c가 되기 때문에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와 y 이퀄 n-c 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서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얘를 이해하는 데까지는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얘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리, 물론 쉽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문제를요, 이거대로 쳐다보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단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네가 이것만 정말 잘 이해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 현존 수능을 봤던 어느 고3들보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너가 더 나아요. 이게 앞으로 모든 것들을 배울 때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야. 함수의 종류만 2차 함수냐, 3차 함수냐, 지수 함수냐, 로그 함수냐, 삼각함수냐, 함수의 종류만 바뀌는 거고 모든 것들은 다 이걸 이용해서 풀 거란 얘기야. 미리 익숙해지시고요. 미리 해놓는 게 편해요. 나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문제 풀리던데? 풀리겠지. 근데 내신은 안 풀릴 거야.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도록 합시다. 정리를 하시고 나한테 신기하게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게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 지워드린 거 있죠? 그건 집에 가서 정리를 천천히 깔끔하게 해 놓으세요. 제가 그 시간 드리기엔 너무 빠듯해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한 템포 쉬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쉬어간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 쉬어간다는 거 뭐냐면, 많은 예를 들어드리면서 익숙하게끔 해 놓을 거야. 물론 진도도 나가긴 할 거지만,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